오늘부터 개편된 KTX 요금 할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 할인이 사라지고 기업체 단체 할인폭도 줄어들면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불산 누출사고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단계 업체가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만 100여 명에 피해 규모는 90억 원에 이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을 피하려는 얌체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성원 상대빌과 현진 에버빌 등 부도 아파트 매각이 또다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울산 앞바다에 대구 어획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선원들 기분 좋지 많이 잡히면. 이번에 많이 잡았어요. 네, 많이 잡았습니다. 하루 2,000상자가 넘게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신규 교원 임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개편된 KTX 요금 할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네, 하지만 사전 예약 할인이 사라지고 기업체 단체 할인 폭도 줄어들면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며 KTX 요금 할인제를 바꾼 첫날. 파격가 할인이란 새로운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할인이 가장 많다는 수요일, 신경지역과 울산역의 서울행 열차편을 비교해봤습니다. 신경지발 20편의 경우 이른바 반값 KTX가 절반가량인 9편에 이르고 15% 할인은 5편에 그칩니다. 반면 28편의 울산발 열차는 대부분 15% 할인이 고작이고 반값과 30% 할인을 합쳐도 절반을 못 넘깁니다. 자동 말매기를 이용할 때 주어지던 할인 혜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법인 할인 제도도 크게 변경돼 대기업이 밀집한 울산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75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에게 평일 20% 할인 혜택을 주던 것도 인원 제한을 없앤다며 할인폭은 10%로 줄었습니다. 경주나 이런 데보다 여기가 훨씬 사람들이 많고 여기 오히려 저 혜택을 또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깎겠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난 거죠. 승차율이 낮은 노선에 할인 혜택을 몰아주면서 울산은 상대적 피해를 입은 건데 코레일 측은 세부 계획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획판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 오늘 하루에 몇 개 들어간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급한 출장이 많은 근로자와 울산 시민에게는 이래저래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사 측의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차가 최소한 8년 이상을 끌어왔고 기존의 사내하청을 썼던 걸 생각하면 10년이 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연 감손이 2015년이나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성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판결이 날아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회사가 전향적으로 그러면 현장 이 하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이번에 협상에서 3,000명을 제의를 한 겁니다. 행정기관의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이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이 연장 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도 현대자동차에 내려지고 또 그에 대한 사법 절차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불법 파견인 것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그러니까 만약 감독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게 우선이지요. 법을 지키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 파견을 하고 있으니까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 책임이 노동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미 불산 사고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사전 점검을 하지 않고 사후 대처도 부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차를 비롯한 비정규직 쟁점이 집중 질의가 돼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석유화학업체인 카프로가 울산 지역 관공서를 대상으로 거액의 로비를 했다며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홍 의원은 내부 문건에 부산과 울산 고용노동청,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지자체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1억 7천만 원의 로비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원은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울산시민연대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른바 독수리 눈입니다. 한 달 만에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트렁크를 열어놓거나 단속 시간을 피해 불법 주차하는 등 얌체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이른바 독수리 눈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달 시내버스 2개 노선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불법 주정차가 127번 노선은 73%, 401번 노선은 60%나 감소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보면은 시민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단속 효과만큼 교묘히 단속을 피하는 얌체족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얌체족들은 차량 뒤편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놓고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예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또 저녁 7시 반까지만 단속을 하다 보니 퇴근 시간 이후 야간의 무질서에는 속수무책입니다. 2개 노선만 단속을 하다 보니 단속을 하지 않는 노선의 불법 주정차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 확대 노선이 필요한다든지 또 운영 시간의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얌체족을 잡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마지막 과제로 남았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단계 업체가 높은 수익을 미끼로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100여 명, 이 피해 규모는 90억 원에 이릅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업체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혔고 간판도 사라졌습니다. 폭발과 관련된 특수공법을 개발해 막대한 수익이 기대된다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한 겁니다. 이 업체는 매달 투자금의 3%를 이자로 주고 1년 만기가 되면 원금 전부를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자가 잘 주니까 아침 8시 일하면 문자가 와요. 또 이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특히 직원들에겐 투자금의 12%까지 많은 수당을 주며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달 하면 상금을 얼마 준다, 아니면 어디로 여행을 보내준다. 그런 걸 이제 걸고 일하는 직원들을 더 미쳐 날뛰게 만들어버린 거죠. 특히 업체가 사라지기 전인 지난 2월부터는 배당금을 4.5%까지 올리며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업체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00여 명, 피해 금액은 9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금액은 전국적으로 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사채까지 끈 사람도 있고 집 다 넘어가고 지금 달세 전세도 전정한 사람도 많고.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업체 대표 조모 씨와 울산 지점장 강모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대구가 돌아왔습니다. 계속된 남획으로 어획량이 줄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윤경재 기자가 방어진항을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방어진항 고깃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지만 선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선원들 기분 좋지 많이 잡히 이번에 많이 잡았어요? 네, 많이 잡았습니다. 어선들이 쏟아낸 생선들이 위판장 마당을 가득 메웁니다. 주인공은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구.
경매가 시작되자 전국에서 모인 상인들이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하루에만 2,000상자 넘는 대구가 전국으로 팔려갑니다. 요새 대구가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 좀 헐게 나갔어요. 억수 좋았죠. 대구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대표 어종입니다. 겨울철 울산 앞바다를 지나가는 대구는 계속된 남획으로 한동안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자체에서 방류 사업을 잘했는지 대구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예년에 비해서도 많이 나고요. 대구가 반가운 건 식당도 마찬가지. 겨울철 속풀이의 대명사 대구탕 한 뚝배기 하려는 직장인들로 넘쳐납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어제 또 술도 한잔하고 그래서 왔더니 그 나이 어제 먹은 술이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 오랜만에 돌아온 대구가 어민과 상인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을 공약하면서 이 대선 공약 채택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울산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아직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울산을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에 우뚝 세워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지난 8월 초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그런 산업박물관 이런 것도 오랫동안 그 울산 시민들의 수건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경우 현재 지역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방 분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일단 울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 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수도권에 건립하려 했던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경쟁도시의 도전도 극복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본부 측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시민 3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의 대정부 유치 차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차원의 유치 활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산업박물관 유치라든지 산재병원 건립 등 울산에 필요한 사업도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확정될 때까지 범시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계속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 제14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해양수산업의 성장과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킬 것을 촉구하고 대선 후보들도 해양수산부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연말까지 계획했던 각종 행사를 대선 60일 전인 오늘 19일까지 앞당겨 치르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20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의 이화산 산악자전거대회와 남구의 가실운동회, 북구의 강동 걷기대회 등 상당수 행사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치러졌습니다. 어제 착공한 울산 야구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야구장이 프로야구 경기는 물론 고교 야구팀과 동호인에게도 개방될 예정인 만큼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천연 잔디 대신 인조잔디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조잔디를 천연 잔디로 바꾸는 추세인 만큼 울산도 천연 잔디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와 부산기상청이 마찰을 빚어온 울산기상대 이전 장소 선정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울산시 등이 제시한 혁신도시 내 소동부지 뒤쪽 야산을 10m가량 낮춰주면 이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기상청이 능선 제거를 위해 실시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울산에서 71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 교사는 초등학교 44명과 중고등학교 27명 등 71명이고 명퇴 이유는 자녀 양육이나 질병, 병간호, 그리고 노부모 봉양 등의 수훈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58명이던 명퇴 교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늘어나자 시교육청은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과 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학생 10만 명당 137.4명이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체전 닷새째인 오늘 울산 선수단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11개를 쓸어 담으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권도 67kg급 여자 일반부에서 박혜미 선수가 런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황경선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육상 20km 경보에서는 결혼과 함께 은퇴했다 3년 만에 복귀한 경보여제 김미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내일은 테니스와 수영 등에서 금메달 4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울산공고 야구부가 사상 첫 4강전을 치릅니다. 남구 성원 상대빌 주상복합 아파트와 울주군 범서읍 현진 에버빌 등 지역 부도사업장 2곳의 매각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성원 상대빌 인수자는 최근 잔금과 중도금을 치르지 못해 납부기한을 유예받았습니다. 현진 에버빌을 인수한 주식회사 부영도 자금난과 유치권 문제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도시공사가 이달부터 울주군 청량면 윤리 보금자리 주택 분양에 나섭니다. 도시공사는 이달 중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523가구를 공공 분양하고 나머지 600가구는 2014년 상반기에 임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윤리 보금자리 주택은 1,189가구 규모이며 공공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00만 원대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라 하수처리장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945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 이 시설은 중구 다운동과 남구 무고동 그리고 울주군 범서읍의 생활 하수를 하루 최고 4만 7천 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산소 유기량이 2ppm 이하인 깨끗한 방류수를 매일 4만 톤 이상 태화강으로 흘려보내서 태화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에 다른 사람을 대리 출석시킨 혐의로 55살 박모 씨를 울산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6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자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사회봉사 장소에 다른 사람을 대리 출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33회 세계 흰 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안남준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유공자 10명이 표창과 감사패를 받았고 거리행진과 체육대회도 이어졌습니다. 울산시가 공무원들의 실무 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지식업 콘서트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 내일은 유니스트 이종은 교수가 강연에 나서는 등 닷새 동안 다양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울산박물관은 오늘 신라시대 사찰인 울주군 청량면 윤리 영축사지에서 개토제를 갖고 첫 학술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뒤에 지난달 문화재청의 발굴 허가를 받았습니다.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와 유시스, 인터그래프 코리아는 오늘 선박 플랜트 설계를 위한 산학협력교육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3D 플랜트 설계를 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53억 원 상당의 조선해양 플랜트 설계 제품을 기증했습니다. 10월도 벌써 반이 지났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출퇴근길 부쩍 차가워진 날씨가 느껴지실 텐데요. 내일은 경남 서부 내륙 지역과 산간 일부 지역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기압권을 들겠고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으로는 춘천이 5도, 강릉이 11도까지 내려가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산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와 대구는 일교차가 13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맑겠고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되겠고 한낮으로는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m로 오전에 약간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이 되면서 18일인 글피에는 올가을 들어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까지도 대체로 맑겠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